가난한 집의 문턱. 저는 이성호입니다. 올해 73이죠. 사업을 해서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돈 때문에 배신당한 경험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사업 파트너들도 결국엔 돈을 보고 접근했었거든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 정은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웃는 모습은 예뻤지만 눈빛이 계속 우리 집 안을 훑어보더라고요. 비싼 가구들을 유심히 보는 모습이 예전에 봤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우리 아들은 순진해서 사람을 잘 믿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사기당할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은주와 만난 지 겨우 석 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좀 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두자고 말입니다. 아들이 상처받기 전에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가난한 척하는 거였죠. 먼저 집을 옮겼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던 큰 집을 친구에게 맡기고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비싼 양복들은 모두 창고에 넣고 시장에서 파는 싼 옷들만 골라 입었어요. 은주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었다고. 이제 연금으로만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연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지나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이 평생 후회할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첫날 밤 단칸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은주가 아들과 함께 제 새 거처를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가.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은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실망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아버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지내셔서 어떡해요? 괜찮다.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은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환경보단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시선이 자꾸 방 안을 훑어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가 물었어요. 아버님 식사는 뭘로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라면이라는 말에 은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마 처음 상견례에서 라면을 먹게 될 줄은 몰랐겠죠.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밖에서 식사하자. 아니에요. 아버님과 함께 드시는 게 맞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뒤에서 아들과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사시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사시는 거야. 은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라면을 다 끓이고 돌아보니 은주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맛있겠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했어요. 평소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먹고는 맛있다고 했지만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아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은주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색하게 그릇을 닦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심스러웠어요.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는 연기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은주의 첫 반응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실망한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 했어요. 과연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겉모습뿐일까요?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의 시작, 결혼식이 끝나고 은주가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저와 함께 살게 된 거죠. 신혼부부가 따로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첫날부터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굴었어요. 은주야, 김치 좀 담가줄 수 있겠니? 은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버님 해볼게요. 다음 날 시장에 김치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은주가 배추값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비싸요? 요즘 다 비싸. 그래도 사야지. 뭘 해먹겠니? 집에 와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줬습니다. 은주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손이 빨갛게 되도록 고춧가루를 묻혀가며 배추를 버무렸죠. 집안일은 제가 할 테니 쉬세요. 그런데 뒷모습을 보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중간중간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주가 화장실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 시아버지가 완전 거지야. 뭐 붙어? 사업 망했대. 지금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 정말 후회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고 싶어. 저는 문 앞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혼한 지 겨우 사흘 만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며칠 후엔 빨래를 부탁했어요. 손빨래를 하는 은주를 지켜봤습니다. 세탁기가 없으니까 모든 걸 손으로 빨아야 했어요. 은주는 빨래를 하면서 계속 투덜댔습니다. 이런 생활이 정상이야? 세탁기도 없고. 그런데 빨래를 널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역시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조금만 참아. 아버지 형편이 어려우시잖아. 그래도 너무 좁아. 신혼인데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은주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정말 힘들어.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해?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너무 힘들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삼내장, 돈 앞에서의 태도.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 문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가난한 척했어요. 은주, 미안한데 이번 달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말이야.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연금이 이게 전부다.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는구나. 통장 잔고를 보여줬어요. 은주는 그 숫자를 보고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네요. 말 끝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아들과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당신 아버님 완전히 우리한테 의존하시려나 봐. 은주야,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돈 대줘야 하는 상황이네. 어쩔 수 없잖아. 언제까지요? 우리 결혼 자금도 없는데.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어요. 은주가 몰래 제 지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이에요. 뭘 하고 있니? 아, 아버님. 휴대폰이 어디 갔나 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은주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주가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미치겠어. 돈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계속 얹혀 살려고 해.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요양원에라도 모셔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살겠어. 요양원이라니요. 건강한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부부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독립하자. 은주야, 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면 우리는 언제 일어서겠어. 은주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할 때가 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한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척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에게 미리 부탁해둔 터였어요. 가슴 통증으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은주와 아들이 걱정하는 척했어요. 첫날엔 은주도 열심히 간병했습니다. 물도 떠다주고 죽도 끓여왔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집에 좀 다녀올게요. 나가서는 한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와서는 변명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느라 늦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아들과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들렸죠.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입원하실까? 의사가 일주일 정도 더 보자고 하던데.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해? 보험이 있으시니까 괜찮을 거야. 정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은주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오래 사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래 살 필요 없다니. 이런 말을 병실 앞에서 하다니요. 은주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실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언제 독립해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야. 돈도 없으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시려고 해요? 차라리 편히 가시는 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진심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아들도 크게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은 정말 안 돼.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문 밖에서 그들의 말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라는 건 제 죽음이었어요. 돈도 없고 집만 되는 시아버지는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온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저는 은주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 은주는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첫 마디부터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보기 위해 이렇게 실험했다. 진심인지 알고 싶어서 말이야.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진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억 단위의 잔고가 적힌 통장이었어요. 은주는 그 숫자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도 있다. 시내 한복판에 큰 집이 있어.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다. 너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한 일이야. 은주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내가 오래 살 필요 없다고, 우리 때문에 너희 인생이 망가진다고. 은주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가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환경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불평하기 시작했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은주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시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은주는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본심이 다 드러났거든요. 김치 담그라고 할 때, 빨래하라고 할 때, 청소하라고 할 때 언제나 싫어하는 티를 냈지. 은주는 계속 변명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을 뿐이에요. 서툰 게 아니라 하기 싫어했어. 나같이 가난한 시아버지는 부담스러웠던 거지. 아들도 이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은주야, 정말 그랬어? 은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탄로났거든요. 저는 정말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죠. 아들은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주야, 정말 실망이야. 당신도 이해해봐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아버지 죽기를 바라다니. 그때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순간적이라고? 한 달 내내 불평만 했잖아. 은주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됐거든요. 나도 아버지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도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은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울기만 했어요. 며칠 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은주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갔다 올게요.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은주는 큰 가방에 옷들을 마구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그래도 이야기해보자. 무슨 이야기를 더 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저를 시험했다면서요? 좋아요. 저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만족하시죠? 은주야,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아버지 죽기를 바란 건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정말 순간적으로.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어. 은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렇게 은주는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봤나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그래도 은주도 나름 힘들었을 텐데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 죽기를 바라면 되나? 아들도 이제 아내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바보였나요? 사랑했으니까 안 보인 거야. 정말 돈만 보고 결혼한 거였을까요? 그런 것 같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혼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으면 더 큰 상처가 됐을 테니까요. 시댁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은주가 바라던 건 진정한 가정이 아니라 재산이었던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했던 겁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진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익숙한 공간이었죠. 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넓은 거실을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집이 있으면서 왜 그런 곳에서 사셨어요? 너의 아내가 진심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어요. 결국 제가 잘못 봤네요. 사랑에 빠지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해. 그날 밤 서재에서 장보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은주의 첫 반응부터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죠. 돈은 사람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지 가리는 옷이 아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게 본심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은주는 처음부터 돈을 보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가난한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건 계획에 없었던 거죠. 부자 집며느리로 편안하게 살겠다는 계산이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푸드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것 없어. 다시 결혼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 없다. 진심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해줬어요. 다음에 누군가 만날 때는 우리가 누군지부터 알리지 마라.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서 진심을 확인해봐. 네, 아버지. 이제 저희는 다시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전 은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부잣집 남자와 만나고 있다더라고요. 역시나 돈을 쫓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언젠간 은주의 진심을 알게 될 테죠.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난 사람이니까요. 대신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저녁을 해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진실을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만날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먼저 보는 눈을 기르려고 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아들과 함께 진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나 봅니다.